우선 이제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국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흔히들 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할아버님은 늘 대문 밖에 와서 구걸하는 수많은 거린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도 한 번도 예의 없이 그분들을 손님이라고 불렀어요. 아가 손님 온다, 오셨다, 안으로 모셔라 그래요. 제가 안으로 모시면 그 남루한 그런 차림의 사람들하고 꼭 같이 겸상을 해요. 당신의 따뜻한 밥은 꼭 집에 찾아온 사람들, 그분들에게 양보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애민의식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 주양득도 비슷한 류의 사람입니다. 되게 사람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또 믿음이 있어요. 함께 사는 이웃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죠.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과 저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 되고 있고 또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머리로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생각하고 또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늘 내가 가야 될 길을 저보다 반걸음 먼저 가고 있고 또 저의 반걸음 뒤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동지이기도 하고 반려자이죠. 행정이나 정치 모두가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행정은 거의 주어져 있는 규정, 법, 이 틀 내에서 하는 일이라면 정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법에서 해결하지 모든 일들까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가로서 시작했지만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고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수당, 지역 상품권 제도, 그것은 기존의 법과 제도 내에 없었던 일이에요. 신정훈이 꿈꿨던 친환경 학교급식, 마을택시, 농기계 임대은행 역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에요. 행정에서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정치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동권을 더 완전하게 실현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의 정치와 신정훈 정치는 그런 점에서 현장을 기반하고 있고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점에서 아주 유사하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주문했던 것이 농어촌의 이 소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 소멸 극복 대응 기금이라고는 1조 원, 이런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늘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의 요구를 지역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생각과 신정훈의 생각은 보는 눈도 또 생각하는 방향도 아주 닮아 있어서 굉장히 이심전심으로 서로 잘 통하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국관리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통과시킬 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고, 새 정부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양국관리법을 통과시켜줘서 올 가을에 쌀값이 23만 원대를 초월한 그런 가격이 됐어요. 농어촌의 문제에서 가장 첫 출발점은 농어민들의 땀방울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이고 농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쌀값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여야 간의 대립이 극한 대립 상태고 또 워낙 자극적인 언어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회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더 격해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말씀처럼 똑같은 생각만 갖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 다수가 보수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 또 친환경적인 생각, 발전 지향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첫째는 서로를 존중하고 두 번째는 룰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고 똑같은 규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의가 좀 밋밋하죠. 그런데 가끔 독한 의원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남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은 못 돼요. 자기 주장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적절히 제지하고 또 상대방의 논리를 듣게 하고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게 하고 뭐 이런 게 위원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너무 절제된 언어다. 또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진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첫째는 이제 시도 통합은 도시행정을 주로 하는 광주광역시하고 농촌행정을 대표하는 전남도의 행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그런 행정을 강요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조화를 이뤄서 더 큰 경쟁력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하여튼 핵심이라고 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의 생활상을 보면 되게 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농 통합형 시도 통합이 시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농촌 소외가 가속화되고 또 불균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원래 통합으로 인해서 해소하고자 했던 그 지방 소멸이 다시 대두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시의 행정은 끊임없이 도시 쏠림을 견제해주고 더 힘들게 사는 농어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소득, 일자리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간의 특성화된 산업들을 잘 키워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동북권의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산업 대외 시장 환경이 별로 안 좋거든요.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탄소 중립 사회에 또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친환경 고품질, 수소 환원제철 이와 같은 산업을 또 탈바꿈해야 돼요. 서부 쪽의 문제는 데이터 센터나 또 이 컴퓨팅 센터나 이런 것들이 서구에 유치하면서 알리백이라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서남 해안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서울로만 보낼 게 아니고 지역에서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커나갈 수 있는 산업을 또 키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통합이라는 것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하고 또 협력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그런 통합시 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산업을 잘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아주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엔진이에요.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광주 전남이 먹고 사는 그런 계획을 세울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단지, 알리백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각종 제조, 또 소재산업 이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까지 고부가치 산업들을 지역으로 잘 내놓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과정에서의 생산되는 에너지는 주인이 전체 국민이고 주민이잖아요.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기본소득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광역화되면서 도시에 가까운 지역은 기회가 있고 도시로부터 먼 지역은 그 자체가 형벌이잖아요. 불균형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불균형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지역에서 살고 싶겠어요? 이 불균형을 시정해주는 첫 번째 과제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 특히 광역교통망과 중간에 있는 생활권 교통망들을 잘 이어가지고 자기가 비록 고흥에 살든 또 완도에 살든 신안에 살든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내가 여기 살아도 기회가 있고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도시에다가 대학병원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대학병원에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일상적인 정주 요건을 개선하는 것, 자가용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냐 전남 광주 특별시냐가 논쟁이 됐을 때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고루 반영돼야 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 농업과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름 짓는 거 하나부터가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광주 전남과 전남 광주는 똑같은 말이 아닌 거다. 앞으로 이 자치단체가 지향해야 될 미래 가치가 담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남 광주를 주장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름표를 바꿔달았습니다. 저는 좀 더 불리한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통합 도시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은 조건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대의를 같이 모아내야 되고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행정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이 통합의 선장이 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불의와 독재와 싸워오면서 또 어려운 농민들의 삶을 함께 해결해내는 그런 신정훈의 역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정훈이 걸어오면서 해결했던 수세, 쌀값, 마을택시, 학교급식,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 또 공동급식, 이 모든 것이 한 지역의 혁신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확산되었어요. 전국 모든 행정과 민생에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신정훈은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책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정훈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척박한 이 전라도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인 한전을 그리고 16개 공공기관을 유치해냈던 하나의 승부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승부사. 두 번째로는 광주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인공태양연구시설 등을 오랜 기간 동안 주창하고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 위에 가서 그 감을 따갖고 내려온 사람이라고요. 개척자, 승부수, 설계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광주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훈이 통합된 전남 광주 특별시의 일꾼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벼랑 끝까지 내몰린 지역의 상황을 깊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벽 끝까지 내몰렸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내일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계기를 한번 만든 거라고요. 이런 통합은 기회이긴 하지만 그 통합 자체가 희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 이 통합의 과정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생존 전략이단 말이에요.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는 다음 통합시에 대한 비전을 그려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치인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는 민주당에게 거의 90%를 다 밀어줬잖아요. 정치가 이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면 이미 해결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은 광주 전남의 정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전남 광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혁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시도민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해결해 나갈 사람, 실력과 성과로서 입증해 온 사람, 그런 관점에서 꼭 한번 더 깊이 있게 신정훈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